안녕.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해수의 표층 순환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과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기 대순환에 관련된 얘기와 그다음에 그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해수의 표층 흐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그 표층 순환 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누구 때문에 생기냐? 바로 대기의 순환 때문에 생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람 때문에 생기더라. 그래서 얘를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된다. 요 관계성을 같이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대기 대순환과 관련된 건데요. 자, 대기의 남북 방향의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디 쪽으로 이동을 하냐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대요? 북쪽 방향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됐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건 남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대요. 이렇게 하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바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에너지 수송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항상 어느 위도에서 어느 위도로 가요? 저 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유는요? 저위도일 때 뭐예요? 에너지가 과잉돼 있죠. 얘는요? 부족합니다. 아유, 뭉개지네요. 다시 써볼게요. 여기선 과잉이고요. 여기선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워지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해석한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했을 때에 자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기 대순환과 관련된 거라서 위도를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0도부터 30도까지, 30도부터 60도까지, 60도에서 90도까지 이렇게 기억. A는 대기 대순환에서 간접 순환이 위치하냐. 자, 간접 순환이 그럼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페레 순환이고요. 이 페레 순환은 몇 도에서 몇 도? 이론적으로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A가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분포하니까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다음 니은 B에서는 헤들리 순환에 의해 에너지가 북쪽 방향으로 수송되냐. 일단 B에서 자, 이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 건 직접 순환이고 이 친구의 특징은 0도에서 이론적으로 30도. 제가 왜 자꾸 이론적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실제로는 얘네들이 이제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조금씩 오차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여기서 보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요거 위도 해당했고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맞고 맞는 얘기인 거죠. 다음 디귿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해류 같은 경우는 북반구에 있죠. 북반구에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이 C라는 친구는 남반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3번. 그리고 글씨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문제도 역시나 대기대순환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표층 해류에 대해서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림은 위도에 따른 영평균 증발량과 관계랑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아, 영평균 증발량과 강수량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하시면 되네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뭐라고 관련이 있다? 염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서로 비례 관계다. 이게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다. 이 정도도 한 번 정도 체킹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게 증발량이고 어느 게 강수량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염분이 가장 높은 거 어디였죠? 위도 30도 부근. 그럼 위도 30도 부근에 염분이 가장 높아야 되니까 요 부근이 가장 염분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얘는 증발량이 더 강수량보다 많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점선이 증발량, 그 다음에 요 실선이 강수량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됐을 때 표층에서의 평균 염분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아, 방금 한 내용이네요. 네, B 해역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A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제 대기대순환 아이고 헷갈리는 거예요. 상승 여기 0도, 30도, 60도, 90도 상승 하강 상승 하강 해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디귿 캘리포니아 해류. 자, 일단 캘리포니아 해류는 어떤 친구냐면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
그러면 얘는 누구를 중심으로 도냐? 30도 북반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럼 30도 북반구여야 되는데 B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네,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수능 10번 문제인데요. 얘도 역시나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표층 해수의 동서 방향, 표층 해수의 동서 방향의 유속을 나타낸 거다. 아, 그러면 우리가 좀 그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지겹죠? 이게 지구본도. 네. 뭐 대충 해도 30, 60, 90이라고 한다면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까요? 네. 자, 여기 0에서 30도면 무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무역풍이 이렇게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해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나가죠.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는 이렇게, 90 이렇게. 여기는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좀 더 보기 편하게 한국어로 쓴다면 여기가 이제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죠.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서쪽으로 가고 있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동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각각 동쪽으로 향하는 것과 서쪽으로 방향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줬어요. 우리 보고 이거 맞추라는 얘기인데 보시면 여기 북반구와 남반구에 대한 표시를 줬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에 대한 표시를 줬기 때문에 요거 우린 북반구에선 어디로 가? 원래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반구 쪽에서는 서쪽으로 여기 영도를 지나서 이렇게 된 얘가 뭐예요? 이게 서쪽으로 갔다. 근데 여기가 뭐예요?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서쪽으로 갔다. 여기 동쪽으로 갔다.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사실 지구가 원에서 잘 안 다루지만 적도 반류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좀 예외적이고 요 적도 부근에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물들이 쌓이니까 이렇게 반대로 내려오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플러스는 동쪽을 향해 하는 방향이다. 맞는 얘기죠. 지금 이쪽 동쪽. 다음 니은 A의 해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표층 이름은 극동풍이. 자, A 해역이면 여기거든요. 근데 위도가 60도보다 낮아요. 말이 안 돼요. 극동풍은 60에서 90 사이. 그러니까 최소 60도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T가 북적도. 자, 북적도 해류니까 일단 북반구여야 되는데 B 오케이 가능성 있어. 근데 적도잖아. 북적도니까 30도 0에서 30도 사이. 예, 얘기죠? 그럼 0에서 30도에 맞네요. 정답은 5번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재밌는 문제죠. 이 문제도. 어느 해 태평양에서 유실된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운동화가 발견된 지점과 표층 해류 A와 C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앞에 문제랑 좀 다르게 30도가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도보다 위쪽에 있는 관심사들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관심사. 그 무슨 얘기냐면 아열대 순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지금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한 얘가 바로 아열대 순환의 일부분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이 위쪽으로 가는 애들은 아한대 순환 쪽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인 건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어찌 됐든 간에 해수에 의해서 지금 신발이 딴하고 나타났는데 걔네들이 이제 이 대륙에서 많이 발견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A의 해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A의 해류는 도대체 얘는 왜 생긴 거냐? 자, 30도보다 위쪽에 부는 건 아까 뭐라고요? 30도보다 위에 부는 바람 지금 편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얘는 편서풍 때문에 생긴 애가 맞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태평양이기 때문에 이 A 해류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얘가 제가 외워달라고 했던 북태평양 해류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북태평양 해류예요. 됐죠? 그다음 니은 B는 B는 지금 위쪽으로 가는 애네요. 아열대 순환의 일부가 아니죠. 아열대 순환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친구들이 아열대 순환이에요. 그럼 T은 북아메리카 해안에서 발견된 운동화는 북태평양 해류의 영향을 받아요. 북태평양 해류가 아까 지금 A라고 했잖아요. 제가 A 해류 영향을 받았으니 여기로 왔겠지 뭐.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됐죠? 다음 5번입니다. 자, 이제 남태평양이 나왔기 때문에 북태평양이랑 반대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보면 0에서 60도 사이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지금 30도가 있다라고 보면 되죠. 역시도 네, 여기도 아열대 순환을 보고 싶은 건데 아열대 순환이 북반구에서는 무슨 방향이냐면 시계 방향이고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이다. 요 개념을 넣고 싶은 건데 우리는 지금 어디 거를 보고 싶은 거냐면 남쪽 거를 보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뒤쪽에서 흐르는 요 친구는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남극 순환류라는 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 친구가 역시나 60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편서풍에 의해서 생긴다. A에 흐르는 요 친구는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얘는 남벽도 해류인데 이름은 뭐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엘니뇨 할 때 한번 나오죠. 얘는 뭐 때문에 생겨요? 얘는 무역풍 때문에 생긴다 라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기억. A에서 해류는 동쪽으로 흐른다. 자, 동쪽으로입니다. 동쪽으로. 그 얘기는 지금 여기가 요쪽이 동쪽이냐라고 묻는 건데, 자, 태평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어디? 왼쪽이 서, 오른쪽이 동입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좀 확대해서 좀 더 체킹을 해보면 그 한반도를 그릴 때도 이 한반도를 기준으로 여기 무슨 바다야? 여기 동해 바다죠? 여기가 서해 바다죠?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남한이죠. 그죠? 똑같아요. 얘도 역시나 남북은 변하지 않았죠. 남북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 그럼 위에 있는 이 E하고 W는 뭐냐? 얘네들은 경도라고 하는 애들로 그 영국을 기준으로 이제 동쪽과 서쪽을 나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동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친구니까 틀린 거죠. 글씨가 점점 개판이 되네요. 미안합니다. 서쪽으로 흐르는 친구가 될 거고요. 다음 니은 용존산소량은 C가 B보다 많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용존산소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양 자체가 언제 많아요? 수온이 낮을 때 많은 친구예요. 즉 여기서는 한류와 난류를 비교하고 싶다는 거죠. 즉 한류일 때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한류와 난류, 자 여기서 좀 구분을 좀 해보죠. 난류와 한류, 물론 위도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위도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한주라고 자꾸 써지네요. 네, 한류. 물론 저위도에 있으면 난류예요. 근데 저위도에서 보통 고위도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난류예요.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방향이 한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0도인 여기가 저위도인 거죠. 여기가 저위도, 그다음 여기가 고위도인 거니까 B가 뭐? 이 B가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얘가 난류, 그다음 C가 한류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C가 B보다 많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D는 편서풍대 유치원 방금 얘기했던 거니까 정답은 니은 티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많이 썼는데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보라고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우리나라 해류인데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들 얘네들의 이름을 다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좀 한국어가 아닌 해류 하나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아열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열대 순환에 이제 영향을 받는 친구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애냐면 그 일본 옆으로 가는 이 크게 가는 애, 이 친구 누구죠? 얘가 바로 쿠로시오죠. 이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이제 지류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류의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쿠로시오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좀 아까 또 얘기했던 거지만 오염수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이게 일본이 참 네,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거 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자료를 잘 보셔야 되는 게 A 같은 예를 들면서 A끼리 볼게요. A 지역끼리 보시면 이 화살표가 해류의 방향이랑 이제 속력인데 요 화살표 크기가 속력을 아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A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가일 때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걸 좀 화살표로 볼 수 있죠. 이제 B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많지는 않지만 역시나 B 쪽도 가일 때 좀 더 좀 강하게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건데 기억 가와 나는 평균 속력 차는 자 가와 나의 평균 속력 차이예요. 이 둘의 차이는 A보다 B에서 크냐? 그러니까 A 쪽하고 B 중에 가하고 나의 화살표 차이가 누가 더 많이 나냐? 그럼 A보다 B에서 큰 게 아니죠. A가 지금 방금 더 큰 거 봤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동안난류의 평균 속력이에요. 동안난류가 이제 이렇게 가는 친구죠. 이렇게 가는 친구. 이 친구의 평균 속력. 그럼 A, B를 평균을 따져야 되는데 A, B의 차이가 가는 별로 없고요. 나는 A가 갑자기 확 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나보다 가에서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디귿 해역 C에 흐르는 해류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의 일부다. 맞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얘기하긴 했지만 역시나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